노을이 붉게 물든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병실 침대에 기대어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어느 순간 멈춰버린 듯했다.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지금 그녀는 마치 낯선 곳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려는 듯한 속삭임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지난 시간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50년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집안일과 육아, 남편과 시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20대에는 결혼과 동시에 어린 시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남편의 어머니는 몸이 약했고 시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살림과 시동생들의 뒷바라지가 그녀의 몫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아이들을 챙겼다. 작은 몸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한시도 쉬지 않았다. 하루 종일 쳇바퀴 돌듯 움직이다 보면 저녁이 되었고 남편은 피곤하다며 조용히 신문을 보거나 TV 앞에 앉아 있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았다. 서로에게 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남편이었기에 그녀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남편은 늘 경제적으로 빠듯한 삶을 살았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아끼고 또 아꼈다. 낡은 옷도 몇 년씩 입었고 사고 싶던 것들도 참았다. 남편과 함께 외출하는 일도 드물었다. 유일한 외출이 있다면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 가끔 친정에서 연락이 와도 바빠서 갈 수 없어라며 거절하고 살아왔다. 항상 아이들이 먼저였고 남편이 먼저였다. 친정은 그 다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힘들었다.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때로는 깊은 밤이 되어서야 무너지는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가끔은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다. 이게 내 삶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다시 다음 날이 찾아왔다. 그런 와중에도 작은 행복이 있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를 볼 때 그녀는 그나마 보람을 느꼈다.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라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그 순간만큼은 힘든 것도 잊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만의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아주 작지만 단단한 행복이었는지. 남편과 함께 밥을 먹으며 아무 말 없이도 편안했던 순간들,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공부하던 모습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조촐하게 나누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언제부턴가 남편과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녀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한 뒤로는 더욱 공허함이 커졌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랐다. 그제야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올 줄은 몰랐다. 창밖의 노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이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지금 그녀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녀는 한참 동안 침대에 기대어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한 움큼도 못 되는 시간과 헛된 것들이지만 그때는 왜 그것이 그렇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하는 의아심에 씁쓸한 미소가 입가에 흘렀다. 시동생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꾸려 떠났고 아이들도
어느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남편의 사업도 안정을 찾아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루하루 바삐 살아오던 그녀의 삶에 드디어 여유라는 것이 찾아왔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했다. 이제껏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가?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야 했다. 주위 친구들도 그녀에게 문화생활을 권했다. 여고 시절 그녀는 반에서 공부도 곧잘했고 노래도 잘해 행사 때마다 대표로 나갔다. 문학을 좋아해 시와 소설을 즐겨 읽었고 한때 대학에서 문예 동아리 활동도 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오직 가정을 위해 살아왔고 그런 것들은 점점 잊혀져 갔다. 그녀는 자신을 되찾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그녀를 구청 문화교실로 이끌었다. 서예, 조각,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남편 역시 그녀의 그간의 헌신적 노력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문화생활을 권장했다. 그녀는 기대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노래교실에 등록했다. 노래교실에서 그녀는 뜻밖에도 또래 여성들과 쉽게 친해졌다. 그들은 여고 시절 친구들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다. 함께 점심을 먹고 등산을 다니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 남편 외에 애인이 있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함께 등산할 때 친구들의 애인들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런 생활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말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들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 잃어버린 설렘과 생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아니, 그래도 나는 다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래교실의 젊은 강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앳돼 보였지만 무대 위에서 당당하고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부드러운 미소로 격려했고 사소한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건넸다.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잊고 있던 감정을 되살려 주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무심했던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지도 오래였다. 그녀는 점점 그에게 끌려갔다. 그는 그녀에게 은근한 사랑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는 그녀의 마음을 열어버렸다.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친구들이 말했던 설렘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렇게 둘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등산을 핑계로 함께 낮과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노래교실 강사와 함께 모텔을 나서는 길목에서 그녀는 남편과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편의 눈빛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읽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집은 얼음장 같았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그녀는 싸울 힘도 없었다. 아이들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향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노래교실 강사의 가족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복잡한 민사고소까지 당했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친구도 사랑도. 꿈꾸던 새로운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창밖의 노을은 어느새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아보았다. 등 쪽의 통증이 다시 밀려왔다가 간호사가 놔준 몰핀 진통제 덕에 기억을 위한 안정을 찾았다. 회상한들 도움이 되지 않는 지우고 싶은 추억들이지만 한 번은 그래도 정리하고 가고픈 기억들이다. 한때 온갖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왔던 날들이 이제는 지나간 기억처럼 흐릿해지고 찬바람에 흩어진 낙엽처럼 쓸쓸하게 떨어져 내렸다. 맨몸으로 내쫓긴 이혼 후 고시원 쪽방의 좁은 방. 한켠 벽에 기대어 앉아서 닥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수많은 과거의 찰나들이 고스란히 떠올랐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식당에 참모로 일하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단 하루만을 위한 나르를 보냈다. 노래 강사는 그 일 이후 남남이 되어 돌아섰고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으며 그녀 자신도 굳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는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삼류소설 몇 페이지 읽고 온 것처럼 먼 남의 이야기 같았다. 무심한 세월은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 늘 오던 단골 손님인 늙은 호라비가 그녀에게 출근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에게 추파를 받는다는 것이 불쾌하고 역겹기도 했지만 지겨운 고시원 쪽방에서 구출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다 보니 어느새 그녀는 그 호라비의 동거녀가 되어 있었다. 남편과의 이혼, 노래교실 강사와의 아련한 설렘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재혼한 그 노인과의 단조로운 생활과 건성건성 무심한 그의 존재가 그녀의 일상을 채우게 되었다. 그의 재력은 분명 생활의 기본적인 걱정을 덜어주었지만 그가 주는 것은 단지 차가운 돈과 외로움뿐이었다. 둘 사이에는 애정도 따뜻한 온기가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서로의 존재는 서로에게 짐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도 아침을 먹은 후 식탁 의자에 앉아 의미 없는 졸음에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등 쪽에 심한 통증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동네 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의사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몇 년간 쫓기다 보니 건강검진도 없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아픈 곳 없이 지냈던 터라 조금은 의아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진단서를 바라보며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것 같다고 덤덤히 말했다. 병원에서의 그 차가운 췌장암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인생 마지막 장을 예고하는 어둡고 냉혹한 선언처럼 다가왔다. 친정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기억, 그리고 자신이 50대 중반도 못 넘긴 때에 비슷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은 마치 시간의 모래시계가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입원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녀의 젊은 시절에 가졌던 작은 꿈들의 잔영처럼 보였다. 결혼 전 반짝이던 청춘의 열정과 꿈,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누던 따스한 미소들이 한순간 스치듯 지나갔다. 그러나 그 불빛들은 이제 단지 먼 과거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희생의 나날들 속에 그 소중한 감정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고 남편과의 소통은 점점 메말라갔다. 아이들을 위해, 시댁과 남편을 위해 묵묵히 달려온 그녀의 하루하루는 결국 그녀 자신을 잃어가는 시간들이었다. 이뤄져가는 자신을 찾아보려고 신기루 같은 무지개를 쫓던 애정행각도 돌이켜보니 그것이 내가 겪었던 일인가 싶은 더 큰 상실로 상처를 남겼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번도 본 적 없고 통화 한 번 한 적 없던 두 아들이 조용히 병실 문을 두드리며 면회를 왔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던 그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가슴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아픔과 미안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재혼한 노인은 병실 구석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가져온 어둠의 짐을 똑같이 짊어진 듯 보였다. 두 아들은 말없이 돈이 얼마든 봉투와 성경책 한 권을 둔 채 말없이 병실 문을 나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는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과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그 애쓰던 시간들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차가운 병실의 공기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사람들의 속삭임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묵은 슬픔을 다시 한번 새겨 넣었다. 어느새 병실 창문을 통해 내다보이는 겨울바람이 그녀의 머리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은 한때 따스했던 여름날의 기억, 그리고 아득한 과거의 미소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냉담한 현실과 암이라는 냉혹한 운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이젠 더 이상 과거의 아름다웠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의 내면에는 오랜 시간 감춰왔던 질문들이 터져나왔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내해왔던 걸까?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흐르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날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길이었음을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채 단지 그녀로만 남게 된 자신을 보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병실 안의 고요함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수많은 감정들을 더욱 고조시켰다.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미래의 불투명한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한 줄기를 찾으려 애썼다. 그 빛은 과거의 추억일 수도 혹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은 이제 그녀의 손끝에서 멀어져 가는 듯했다. 그녀는 두 아들이 두고 간 성경을 무심코 집어들었다. 어디를 보아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뒤적였다. 갑자기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너는 누구였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그 목소리는 따뜻한 위로 같기도 하고 차가운 진실의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고요한 결심이 번졌다. 나는 이제 끝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남편의 무심했던 시선, 아이들의 말없는 눈물, 그리고 재혼한 노인의 어색한 존재감,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그녀를 묶어두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비록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찾아내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졌다. 입원실의 밤은 깊어갔고 병실 안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고 시절 미션스쿨에서 가졌던 채플 시간에 그녀가 성경을 읽으며 발견했던 기쁨과 환희가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먼지가 수두룩히 앉은 그 기쁨과 환희가 고달픈 괴로움의 바람이 불어와 그 먼지를 털어내자 파도처럼 그녀에게 밀려오며 그녀를 덮는 것을 느꼈다.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전능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듯 느꼈다. 감격과 환희가 너무 밀려와 숨을 쉬기가 어려우니 조금만 쉬었다가 감동의 쓰나미를 주시기를 말하고 있었다. 지나간 세월, 그녀의 속을 채워줄 무언가를 구해왔다. 남편도 두 아들도 그녀를 채울 수 없어 그녀는 상처만 남긴 불륜의 사랑도 저질러 보았다. 이제야 그녀는 그녀가 평생 찾아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고 느꼈다. 어느새 새벽이 찾아오고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여명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다시 태어나 새로운 세상에 와 있음을 느꼈다. 삶은 결코 화려한 축제나 극적인 변화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잔잔한 일상의 순간과 고통의 날들 속에서도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겪은 아픔과 실패가 단순한 상처만이 아니라 순간을 들여 영혼을 얻는 기쁨과 환희의 기회가 되어 그녀의 상처와 눈물이 치유되었음을 느꼈다. 그날 아침 병실 복도를 지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웃음소리가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들리는 생명의 속삭임처럼 다가왔다.